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군을 끌어들인 러시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서방이 긴장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러시아가 핵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데 대해선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열린 미국 국방부 브리핑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ATACMS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과 서방이 긴장 확대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군을 끌어들인 러시아라며 러시아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let me be clear. We're not at war with Russia, and the party here that continues to escalate this war is Russia. By bringing in another foreign country into the battlefield, by bringing in over 11,000 DPRK soldiers into the fight, that is an escalatory action. 싱 부대변인은 또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We said very clearly that the introduction of DPRK soldiers into the figh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Ukraine's sovereignty, means they are a fair game in that fight, and so they would be considered lawful military targets.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분명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1만 1천 명 정도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북한군 투입이 우크라이나군의 압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ithout a doubt, there is still a raging fight in the east in that Donbass area. So they are, continuing to fortify their lines there. But certainly the introduction of DPRK troops into that Kursk region, has put more pressure on Ukrainian troops. 싱 부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교리 개정을 승인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예견했던 일이며 무책임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So we aren't surprised by Russia's update to its nuclear doctrine. It's something that they've been signaling that they intend to update over the last several weeks. It's the same irresponsible rhetoric that we've seen before and that we've seen, frankly, for the past 2 years. So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싱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미국의 핵태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또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선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지 못했지만 계속 시험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9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넘어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잠수함 관련 기술을 얻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re dangerous and transactional, and so North Korea has contributed missiles in the form of KN-24 that have been directly used against Ukraine. They have contributed artillery shells that have been directly used against Ukraine. Now they have directly contributed soldiers in 5 digits that are being directly used against Ukraine. I would expect coming back will be submarine technology and propulsion technology that are coming back. 파파로 사령관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통일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한국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불순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러 협력 강화가 이 같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adds complexity
to an already dangerous situation. It is transactional. It's symbiotic. Each state is giving the other something that the other needs that makes the other's situation more dangerous and imparts more risk on the allies and continues to bear watching. 파파로 사령관은 또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륙 전체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역량을 갖춘 7,000km 이상의 최대 사거리와 최고 정점 고도에 도달한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not yet seen that capability, but we just see continued testing towards that.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역량이 바로 올해 미국이 처한 군사적 환경이자 작전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야망과 의도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면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마크 리터 사무총장이 거듭 지적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19일 벨기에 유럽연합 EU 본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하고 정당성 없는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세했고 푸틴은 북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에 따른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에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개입시키면서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군대와 막대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25 국군포로 가족회와 북한 정의연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내 7개 대북 인권단체들이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에게 참전 중단과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19일 공개한 서한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특히 한글 서한은 북한식 어조로 동무들은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된 훈련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군인으로 애국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러시아의 볼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데 이어 2022년 2월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모두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러시아군은 3년이 다 되도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위해서 산설고 물선 타양에서 무주 고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침략자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함께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투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행위를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은 김 씨의 사례를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에 회부하며 북한의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의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WGAD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결정문에서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건 세계 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며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건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는 지체 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기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시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정부가 김 씨의 자의적인 자유박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김 씨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후속 조치로 중국과 북한의 김 씨의 석방 여부와 시점, 김 씨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배상 여부, 김 씨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 관련 법률과 실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15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16살에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을 만나려다 중국 창춘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된 뒤 그해 10월 9일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제 동생과 그 500명이 강제 북송된 사람, 그분 탈북자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그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맞고 죽어가는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앞서 국무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VOA에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 등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며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MIT 공대 경제학 교수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독재 정권과 핵무기 개발이 지속된다면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교수는 최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권력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체제 아래선 실질적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를 중세 절대 군주제에 비유하면서 이는 안정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디지털 경제나 인공지능 AI 시대에 영향을 받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기술 발전에 뒤처지기를 선택한 체제라고 지적하고 경제 및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민간 기업 확대와 자유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어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 덕분이라면서 1960년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정책과 민간 기업의 발전 여지를 제공한 점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은 중산층을 형성했고 이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얻어 민주주의를 구축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영토 보전과 무력 사용 자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18일 공개한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선언에 따르면 정상들은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영토 획득을 위해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지켜야 하며 민간인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위기와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불평등 문제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 대부분의 근본 원인임을 인식한다면서 긴급한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건전한 조치를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20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장기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 지불을 위해 모든 출처에서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기후 재정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적이 브란샤크 지역의 한 시설을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6발의 공격을 가했으며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국산 ATACMS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공 전투 과정에서 S-400 방공 시스템과 판치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전투 요원들이 5발을 요격했고 한 발은 손상됐다고 설명하고 이어 미사일은 브란시크 지역 군사시설의 기술구역에 떨어졌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 브란샤크 지역의 카라체보시에 있는 한 시설을 목표로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목표물이 성공적으로 타격됐다고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는 해당 공격에 ATACMS가 사용됐으며 이것은 ATACMS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원칙을 명시한 러시아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모스 호스타인 특사는 19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과 만난 뒤 분쟁 종식에 진정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레바논을 다시 방문했다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면서 최종 결단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게 달렸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단호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미국이 제안한 휴전 협상안에 동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한편 호스타인 특사의 발언 후 몇 분 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이날로 예정됐던 성명 발표를 연기했다고 헤즈볼라 공보실이 밝혔으며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19일 민주 인사들의 활동을 주도한 베니타이 전 홍콩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정권 전복기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총 47명 가운데 지난 5월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45명은 이날 모두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타이 교수에 대한 형량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장 형량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인사들은 2020년 홍콩 의회 선거를 앞두고 당국과 별도로 비공식 예비선거를 진행했다가 기소됐으며 중국과 홍콩 지방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질서 회복 차원에서 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 여러 나라는 이 법이 민주화 운동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중국과 홍콩 정부를 비판해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